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은경입니다. 오늘은 더 힘주어 여쭤보겠습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제가 요새 이번 주에 뭐 하느라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요. 네, 좀 힘이 딸립니다. 확실히 운동이 할 때는 힘든데 하고 나면 거기에서 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작정하고 좀 열심히 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서는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좋아하던 책, 예,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잘 쓰고 싶다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열심히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워낙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할까? 그리고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병행하고 있을까? 하루 일과는 대략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질문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답 영상, 네, 영상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또 본인의 하루 일과까지 공개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좀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면서 요런 비슷한 일들, 꼭 제가 하는 일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뭔가 조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하는 요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고, 엄마가 시행착오가 많다는 뜻은 뭐냐면 애들한테 소리를 많이 질렀다는 뜻이에요. 예. 애가 못해서 지를 때도 있지만 엄마가 하려던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우리는 또 사자 같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의도치 않게 애가 똑같이 숙제를 안 해놨어도 그날 일이 안 풀리면요 좀 고운 소리가 안 나오죠. 그냥 그게 보통 엄마들이에요. 저도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막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신경질을 겪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네. 일이 좀 많아지거나 혹은 하려고 했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하면 잘 조절이 안 되고 그 영향이 또 아이들한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예전보다는 덜하다. 네. 많이 조절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 관리도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정말 동동거리기만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한 지 2년 차,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 스스로 터득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메인, 제가 직업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가장 제가 메인으로 치는 일은 책 쓰는 일이에요. 네, 책의 저자로 원고를 쓰는 일을 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어머님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하죠.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강연을 해요. 강연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을 만나는 강연도 있고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 연수원의 연수과정 강연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온라인 강연을 많이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우리 어머님들 만나 뵐 수 있는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좀 교육 그런 관련 기관에서 제가 막 라이브 한다고 그런 광고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런 라이브도 이제 다 준비해서 가서 거기 가서 라이브 하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강연을 하러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강연을 한번 앞두면 준비하는 시간이 또 꽤 걸려요. 그게 그냥 막 라이브라고 해서 막 가서 막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엄청나게 촘촘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주고받으면서 어떤 주제로 말을 할 것이고 사전 질문은 뭐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책을 쓰는 일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에는 진짜 너무너무 어렵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간신히 계약을 해서 책을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책을 쓰자라는 제안을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획안들을 보면서 다양한 출판사님들, 출판사 이렇게 편집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써야 될 원고들,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이번 달 4월에 쓰고 있는, 동시에 쓰고 있는 책도 3권입니다. 근데 다 결이 다른 책들이라서요. 그리고 출간 일정이 다 다른 책들이고, 어떤 책은 짧게 쓰지만 어떤 책은 긴 호흡으로 써야 되는 책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는 책들이 늘 두세 권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냐? 네. 제가 목표로 하고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건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에요. 겨우 4시간밖에 일하지 않냐? 직장인들 보통 8시간 일하죠. 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8시간 꼬박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나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나오면서 결심한 거는 가능하면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면서 좀 더 많은 효율을 내보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이들이 8시 반 되면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던가 학교를 가던가 둘 중 하나죠.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3시간 정도 오전 일을 합니다. 어,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해야 될 일을 다 끝내지를 못하거든요. 써야 될 원고 분량이 있고, 찍어야 될 영상이 있고, 준비해야 될 강연이 있단 말이죠. 11시 반부터는 점심을 합니다. 애들이 이제 한 명씩 정도는 늘 집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 때문에 11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오후에 이제 이어서 일을 하는데, 한 1시 정도부터 네, 다시 오후 일을 남아있으면 하고요. 네, 그날 그래도 일이 좀 빨리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을 쓰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에 뭐 볼일 볼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들은 자잘하게 볼 일이 많잖아요. 볼일 보러 시내 나가잖아요. 네. 볼일 볼 거 있으면 가고, 뭐 병원 갈 일 있으면 가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 올 때까지, 혹은 오후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가야 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요. 오후가 되면은 저한테 이제 제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치료를 받는 게 있어요.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언어 치료는 이게 학원처럼 셔틀을 태워 보냈다가 돌려오는 게 아니라 항상 데리고 갔다가 아이가 치료 마치고 나면 10분간 엄마 상담이 있어요. 그 상담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저녁에 강연이 있거나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면, 저녁 식사는 항상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없는 솜씨에 대략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남편이 되게 많이 도와줘요. 제가 일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수입이 늘어나고 이제 가장 달라진 거는 남편이 되게 잘해줘요. 너무, 너무 당연하고도 좀 슬프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죠. 남편이 잘해준다라는 게 더 사랑해주고 막 이게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결과물이 없는, 즉 열심히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노트북을 붙들었던 세월이 몇 년 됐어요. 붙들고 막 쓴다라고는 했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돈 10원으로도 바꿔지지 않는 글을 쓰던 그런 시절, 그 시절에는 제가 정말 눈치를 보면서 글 쓰러 카페에 한 번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나 카페 하루만 갔다 올게, 한 번만 갔다 올게, 2시간만 갔다 올게, 이렇게 막 허락받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눈치를 봤었는데요. 지금은 뭐랄까, 이제 제가 쓰는 대로 족족 다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남편이 갔다 와, 갔다 와. 네. 더 써, 더 써. 네. 강연 간다고 하면은 갔다 와, 갔다 와, 태워줄까 막 이제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아이들 운동하는 거 교대로 같이 가서 운동해주고, 뭐 태워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데리러 가야 되는 일 같은 거, 그리고 저녁 식사도 되도록이면 네,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도, 네, 어쨌든 엄마가 꼭 해야 되는,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뜨리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오죽하면 전 작아진다 아주 수시로 빼먹는 엄마, 네.
3월에도 2번이나 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큰아이 학교는 자가진단 안 하고 교실 들어가면요, 앞에 나가서 노래 불러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저희 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잘 까먹는 거 아니까, 네, "엄마 자가진단, 자가진단." 막 이렇게 자가진단 가지고 사정을 하죠, 아주. 그러더니 이제는 안 되겠는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까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날짜가 다 달라서 저는 플래너를 되게 촘촘하게 쓰는 편이에요. 이거 없으면 되게 이거 어디 갔지?' 너무 불안할 만큼 플래너에다가 저의 모든 일정과 그리고 기한, 마감 기한, 그리고 시간 요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놓고, 예전에 제가 플래너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우리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플래너를 쓰는 거를 아이들이 되게 유심히 봐요. 보고 또 일하고 오면 "뭘 하고 왔냐?" 제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냐?"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항상 "얼마 벌어 왔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러면은 제가 "얼마." 이렇게 딱 말하면 "잘했어." 네, 이러죠. 되게 뿌듯한 순간이에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엄마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또 힘들지만 꿋꿋하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뭐 좋은 일도 하지만 힘든 일도 하고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 되면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진짜 정말 저거 원고 저거 어떻게 오늘 마감인데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네, 저희 큰아이도 자기도 이를 악물고 수학 숙제를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흉내내고 있구나.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따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플래너도 우리 아이가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열심히 쓰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최상위권의 비밀. 스터디 플래너, 네. 플래너를 많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한 것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 놓고 끝나면 줄치고, 또 해야 되는 것들 계획 세우고 하는 모습들을 아이한테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요. 짧은 시간 일하지만 많은 양을 점점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글을 쓰다 보니까 점점점 글이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시간에 앉아서 막 한쪽 두 쪽 쓰기도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한 시간을 앉아서 집중해서 쓰면 서너 쪽은 훌쩍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효율이 커졌죠. 물론 나중에 또 다 퇴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를 후다닥 쓰는 거는, 네, 되게 좀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 대비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제가 짧은 시간 일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저희 가사 일에 쓰는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 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집중력도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제가 일을 배분할 때 좀 덩어리의 일, 한두 시간이 걸리는 일들,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오전 시간에 미리 해버리고, 오후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나 메일 답장을 쓰는 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어떤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네. 되게 여유롭고 이러지 않아요. 네. 막 달려요. 막 이제 내 어디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맨날 걸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따라오면서 "엄마 왜 그렇게 빨리 걸어?"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할 일이 늘 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하죠. 여유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물으신다면 먹고 살려고요. 네. 대단히 나라를 구하고, 네,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일단은 제가 저를 돕고 있는 중이에요. 도우면서 제가 하는 일들에서 생긴 수입을 꼬박꼬박 10%씩을 모으고 있어요. 연말에 기부를 하려고요. 되게 기뻐요. 그래서 통장에 이제 입금이 되면 10%딱 떼서 기부 통장에다가 바로 이체하는 거. 그 통장의 액수가 늘어가는 걸 보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고요. 일단은, 네, 저희 가족이 잘 먹고 사는 거, 저희 아이들, 네, 잘 먹이고 치료하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저의 노후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그냥 다 비슷하게 살아요. 저 뭐 대단한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들 그러듯이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듯이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실 때. 근데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뭔가 되게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듯한 저 여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흔한 엄마라는 채널에서 10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해요. 제가 그 흔한 엄마님 만나서 같이 라이브 하기로 했거든요.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일요일에 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새롭게 책을 내시고 저자님이 되신 분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 특강을 들어보는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됐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새로운 순서니까요. 일요일 아침에 다시 반가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힘내도록 합시다. 저도 오늘 또 열심히 일할게요. 안녕히 계세요.